너 지금 어디냐? 말해봐라. 네? 어디긴요? 제가 오늘 부산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부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바깥 사돈이 지금 다 말해줬는데 날 바보로 보는 거야? 니들 지금 해외여행 간다고 공항이라며? 네? 저희 아빠가요? 아니, 아빠랑 통화하셨어요, 어머니? 그래, 어이가 없다. 아니 나더러는 돈 아끼겠다고 새 식구 붙어먹고 살면서 생활비 50만 원만 내고 니들 처먹고 싶은 거 몰래 사 먹고 그러면서 온갖 불평은 다 하더니 내 집에 살면서 돈 아껴가지고 그렇게 해외여행까지 다닐 여유가 있으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오해예요. 이건 저기 엄마가 전부터 약속이 된 거라. 너 그놈의 핑계 좀 그만 대라.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얼마나 황당하던지. 별일 아니면 왜 그렇게 도둑도 아니고 새벽같이 싹 숨기고 몰래들 나갔어? 나 혼자 집에서 눈 뜨고 얼마나 웃겼는지 아냐? 아니요. 어머니 근데 저 기분이 좀 나쁘네요. 여행 갈 수도 있지. 이런 걸 어머니한테 일일이 다 허락받아야 하나요? 저희 친정엄마랑 가는 건데요. 이렇게 자꾸 지적하고 잔소리 하시니까 말 안 한 거예요. 너 되게 몰상식한 애구나. 이젠 거짓말한 것도 내 탓으로 돌려? 뭐? 친정 외할머니가 아파. 얘, 너는 나이 많으신 네 할머니 두고 그런 거짓말 하고 싶니? 네 엄마도 그렇다. 자기 친정엄마 갖고 딸이 그렇게까지 거짓말하는데 그걸 덥석 물어서 사돈 속이고 해외 가고 싶대.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는 모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건 모르신다고요. 아니, 저희끼리 여행 가는 게 그렇게 배 아프세요? 어머니랑은 애초에 시간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시간은 무슨? 돈 50만 원 내고 물 펑펑 쓰고 전기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는 가족이고 니들 좋은 거 할 때는 거짓말하고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드냐? 왜 나만 우스운 사람을 만들어? 윤 씨의 말이 끝날 때쯤 갑자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왜 이 사람이랑 싸우는 거야? 말을 안 하고 가서 미안해요. 엄마, 이 사람 속상해서 울잖아. 그만해요. 그러나 윤 씨는 아들의 태도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녀석아, 너는 네 마누라가 욕먹을 짓해서 혼나는 건데 그거 찔찔 짠다고 그거 편들어주고 있어? 엄마, 미안해. 엄마 마음 이해해. 다녀와서 엄마랑도 갈 테니까 이번만 좀 봐주라. 그렇게 말하고는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윤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떠난 것도 모자라 그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행동하다니 윤 씨의 가슴 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엉켰습니다. 69세 윤국화 씨는 처음엔 아들과 같이 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굳이 내년 미국 발령을 앞두고 하도 졸라대기에 단기간만 잠깐 같이 살기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엄마, 아시다시피 미국 물가가 장난 아니니까요. 일단 집 얼른 정리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월급을 받겠지만 가서 돈이 엄청나게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 나도 뉴스 보니까 보통이 아니더라.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지. 하지만 이렇게 말해놓고도 윤 씨는 이 제안을 고민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때로는 외롭긴 했지만 자신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본 결과 얼마 안 있으면 내 곁을 떠나 아들이 수년을 해외에서 살 텐데 몇 달 정도면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합가하게 되었고 초기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집 안을 뛰어다니며 할머니인 윤 씨를 연신 불러댔고 며느리와는 주방에서 요리를 함께 준비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도 많았습니다. 윤 씨는 오랜만에 가족이 북적이는 집이 되어 즐겁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상하지 못한 불편함들이 하나둘씩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집안에 새 식구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 돈으로 집안의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전기, 가스, 물 그리고 손주를 키우며 드는 식비와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윤 씨의 부담은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는 미국 물가가 무섭다며 저축을 이유로 생활비를 더 내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묵묵히 부담하는 것을 그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듯했습니다. 이처럼 돈과 관련된 화제는 며느리도 다소 부담스러웠는지 늘 이런 얘기는 자기 남편인 윤 씨의 아들을 통해서만 전달했습니다. 엄마, 몇 달만 있을 거니까 좀 부탁드려요. 지금 푼돈이고 뭐고 다 아껴야 해서.
나도 이번 달 보일러값 나온 거 보고 놀라긴 했는데. 아무튼 죄송해요. 그래, 그럼 좀 아껴 쓰기라도 하던지. 니들 오고 나서 도시가스비가 몇 배로 나왔어. 심지어 손주는 하루 종일 집안을 어지르기 일쑤였고 윤 씨는 그 뒷정리를 대부분 도맡아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하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이 집에서도 유지하려 했고 윤 씨가 수십 년간 지켜온 집안의 규칙을 종종 무시했습니다. 어머니, 저 빨래는 진짜 맨날 돌려야 해요. 집이 너무 습한 것 같아서 제습기도 2대는 돌려야 할 것 같은데. 이건 전에 쓰던 거 갖고 왔으니까 여기서 쓸게요. 그거 2대씩이나 돌리면 전기세 많이 나오지 않냐? 그런데 제습기라도 없으면 이 어마어마한 빨래는 일주일이 돼도 안 마를걸요. 일단 여기는 건조기가 없잖아요. 이런 말을 듣다 보니 윤 씨는 집이 점점 자신의 공간이 아니라 며느리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들 부부는 윤 씨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보일러를 펑펑 틀어놓거나 물을 아끼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윤 씨가 주의를 주면 그때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나름대로 아끼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리고 세 식구 살다 보면 보일러 때문에 이 정도는 써야 해요. 냉골에서 자다가 감기 걸려서 약 먹고 기관도 못 가고 출퇴근 못하면 그게 훨씬 낭비인데 어머니가 계속 혼자 사셔서 모르시나 보다. 윤 씨는 며느리의 태도에서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눈치 보며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손주와의 일상은 윤 씨에게 양가 감정을 안겨주었습니다. 귀여운 모습에 웃음 짓다가도 하루 종일 시끄럽게 뛰어다니는 소음에 지쳐갔습니다. 윤 씨는 손주가 낮잠을 잘 때 잠시 쉬려고 했지만 아들의 업무 전화와 며느리가 틀어놓은 TV 소리가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윤 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면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꺼버리면 애가 아주 난리가 나요. 좋아하는 캐릭터 방송이고 이제 곧 미국 갈 거라 영어로 된 것도 자주 틀어줘야 하거든요.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윤 씨는 손주를 돌보는 일이 즐겁기도 했지만 점점 자신의 휴식과 개인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식사 준비와 집안일도 윤 씨의 몫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식사 준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윤 씨는 하루 3끼를 모두 준비해야 했습니다. 윤 씨는 손주가 좋아하는 반찬까지 신경 쓰며 음식을 차렸지만 며느리는 음식을 자주 남기거나 아들은 대충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윤 씨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애쓰는 것이 점점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거기다 집안일에도 무관심하다는 점을 참기 어려웠는데요. 거실과 주방 쓰레기통이 가득 차도 버리는 사람은 항상 윤 씨였고 빨래 역시 윤 씨가 모두 도맡아야 했습니다. 한 번은 빨래를 개는 동안 손주가 옷을 다시 흐트러뜨리는 바람에 윤 씨가 화를 내자 며느리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어머, 애 놀랐겠다. 이러면 할머니 무서워할 텐데. 제가 그렇게 할머니 좋은 분이라고 말해놨는데 자꾸 야단치시면 이제 할머니한테 안 갈 것 같아요. 좋게 말해주세요, 어머니. 윤 씨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생활 습관이 너무 달라서 이 부부는 몇 번을 지적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싱크대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나 욕실에서 샤워가 끝났는데도 물이 틀어진 채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윤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한 보일러 사용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보일러를 하루 종일 켜놓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얘 보일러가 너무 오래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끄는 걸 자꾸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하루 종일 온 집이 쩔쩔 끓잖아. 그러자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날씨가 추워서요. 이거 껐다가 갑자기 확 올리면 세금 더 많이 나와요. 그냥 계속 24도로 맞춰두시는 게 더 나을걸요? 그럼 저쪽 창고방은 안 쓰니까 저기라도 꺼야지. 왜 저긴 켜놨어? 어머, 그건 저도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금방 끌게요.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자 윤 씨의 마음속에는 점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자신은 절약하려고 애쓰는데 정작 아들 부부는 그런 윤 씨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욱 윤 씨를 힘들게 했던 것은 아들 부부가 몰래 음식을 시켜 먹는 일이었습니다. 먹는 것 같고 이러는 건 참 치사하고 야박한 일인데 아들 부부는 밤만 되면 윤 씨가 잠든 틈을 타 짜장면과 치킨 같은 음식을 시켜 먹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집안에는 배달 음식의 냄새가 은은히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얼룩진 소스 자국이나 젓가락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윤 씨는 이런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니들 몰래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 먹은 거니? 윤 씨가 물었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아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요. 어쩔 수 없었어요. 얘가 또 기막히게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그들의 대답은 어쩐지 윤 씨의 마음을 더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뭐라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무심한 태도는 오래도록 윤 씨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윤 씨는 특히 자신이 음식을 절약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들 부부가 몰래 배달 음식을 즐긴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은 손주와 가족을 위해 직접 건강한 반찬을 준비하면서도 그들이 이를 무시하고 배달 음식을 선호하는 모습은 윤 씨를 더욱 상처받게 했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아들을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 이제 곧 해외 가니까 생활비를 많이 못 낸다는 건 이해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다면 아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이건 내가 너희 뒷바라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윤 씨의 말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참아왔던 서운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알겠어요. 아기 엄마랑 얘기해 볼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실 줄은 몰랐네. 윤 씨는 아들의 대답을 듣고 잠시 안도했으나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윤 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몰랐는데 그간 불만이 많으셨나 봐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저희도 나름 아끼면서 산다고요. 며느리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영 불편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괜시리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왠지 모를 무거운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방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속삭임이 윤 씨의 귀에 들어왔고 이 말로 인해 윤 씨는 하룻밤을 꼬박 새우게 되었습니다. 그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엄마네 갈 걸 그랬어. 뭘 하나도 맘 놓고 할 수가 없다니까. 아니, 여기 머물면서 돈을 안 들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는 왜 저렇게 시종일관 지적만 하시는 거야? 차라리 빨리 미국 갔으면 좋겠어. 왜 발령 얘기가 빨리빨리 진전이 안 돼? 우리끼리 셋이 얼른 나가버리고 싶다. 그 말은 윤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한다는 상황이 서글펐습니다. 윤 씨는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평소 누군가에게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는 타입이 아니기에 윤 씨는 딱히 이 말을 듣고도 크게 따진다거나 서운함을 토로하지 않고 그냥 참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선 집안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 이때는 윤 씨에게 단순히 연말 행사를 넘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는 시간이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며느리와의 관계도 개선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같이 살기 전에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손주에게 선물도 사주며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롯이 합가 때문에 서로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고 나름 고민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 다 같이 집에서 보내면 어떻겠니? 니들 좋아하는 배달 음식도 시키고 애가 좋아하는 치킨도 준비하자. 영화라도 같이 보면 좋잖아. 그러다가 다 같이 요 앞에 어디 가서 애 선물도 사주고 하면 좋지. 윤 씨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아들 부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있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운함도 풀리고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윤 씨의 제안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좋아요, 엄마. 이 사람이랑 얘기해서 둘이 일정 비워볼게요. 아마 애도 막상 집에서 놀자면 좋아할 거예요. 윤 씨는 아들의 말에 기대감을 품고 며느리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며느리는 윤 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집에서 시간을 못 보낼 것 같아요. 며느리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준비된 듯한 태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윤 씨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모처럼 한 집에서 같이 보내는데 시간을 좀 비워보지.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부산에 계신 외할머니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저희가 급히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증손주도 한번 보여드릴 겸요. 윤 씨는 며느리의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정 외할머니가 아프셨다니 가족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전혀 몰랐네. 할머님이 많이 편찮으신 거야? 윤 씨는 최대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약간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빨리 내려가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나도 사돈께 전화를 드려볼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이런 걸 알게 되었는데 안부차 연락은 드려야지. 아니에요, 어머님. 괜히 번거롭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태도는 마치 자신들의 일에 윤 씨가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윤 씨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크리스마스는 윤 씨 혼자 보내야 하는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홀로 보낼 성탄절을 대비해 만두국과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윤 씨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지만 윤 씨는 그것을 묵묵히 견디기로 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와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운 속에서도 윤 씨는 더 이상의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조용히 터져나오는 불만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당일 윤 씨는 평소보다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손주가 깨서 방에서 뒤척거리거나 며느리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윤 씨는 이상한 느낌에 이끌려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물을 삼키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거실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손주가 어지럽혀 놓았던 장난감들이 보이지 않았고 소파 옆에 항상 놓여있던 담요와 작은 베개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제야 윤 씨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며느리와 어색한 고로 밤이 되면 일찍 잠들었고 어제도 아들이 늦는다고 해서 먼저 안방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당연히 저쪽 방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문을 열자 방 안은 지나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 놓여 있어야 할 커다란 캐리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윤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뭐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윤 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방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주가 쓰던 작은 의자나 장난감 상자마저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은 반쯤 열려 속이 비어 보였습니다. 윤 씨는 침착하려 애쓰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의 전화기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떠날 일이 있으면 적어도 나한테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깨지 않게 일부러 몰래 나간 건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짐을 왕창 싸서 나간 거야? 윤 씨는 며느리가 어제 한 말을 떠올리며 부산으로 가는 일정을 잡았다던 그녀의 태도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며느리는 다소 시큰둥한 모습으로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짐을 챙기고 꼭두 새벽부터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상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윤 씨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사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사돈 댁에서 시골 과수원에서 직접 딴 사과를 잔뜩 보내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마음에 걸렸기에 이번 기회에 인사도 전할 겸 겸사겸사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윤 씨는 차분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자주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어색하지는 않은 사이였기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묘하게 불안감이 늘어갔습니다. 굳이 이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사과를 선물해 준 건 바깥사돈이기에 안부차 그쪽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도 신호가 몇 번 울린 끝에 바깥 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씨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해요. 저기 며느리에게 듣기로 친정 외할머님이 아프시다던데요. 괜찮으신가요? 애들이 오늘 다들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연락을 드려본다는 게 늦어졌네요. 윤 씨는 애써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운이 엄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돌아온 사돈의 대답은 윤 씨의 불안감을 단번에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그런데 저희 장모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모님은 정정하신데요. 며칠 전에 남해 여행도 다녀오셨고요. 아프시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그 순간 윤 씨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며느리 말로는 외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부산에 내려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걱정돼서요. 오늘 아들이랑 손주까지 데리고 같이 내려갔나 본데 모르시나요? 윤 씨의 말에 사돈은 한참 동안 당황한 듯한 침묵을 지키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없어요. 애들이 오늘 동남아로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내년에 미국 가기 전에 지 엄마랑 시간 보낸다고 갔어요. 저는 일 때문에 못 갔고요. 사돈도 아시는 거 아니었어요? 같이 계시잖아요. 윤 씨는 사돈의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동남아 여행이요? 그게 정말인가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사돈은 더욱 미안한 듯 다시 확인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아까 새벽에 박서방이 차로 태우러 왔는데 인천공항 간다고 하더라고요. 윤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상황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나한테 말도 없이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버리다니 윤 씨는 믿기 힘든 현실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게다가 며느리의 친정엄마인 안사돈까지 함께 갔다는 사실은 윤 씨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내 집에서 편히 살며 돈을 아낀다던 그들이 정작 나는 완전히 배제하고 여행을 간 것입니다. 윤 씨는 바깥 사돈과의 통화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쥔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분노가 점점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 씨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던 끝에 드디어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까도 부재중 전화가 걸려와 있던데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자 윤 씨의 감정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냐? 말해봐라. 네? 어디긴요? 제가 오늘 부산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산? 부산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바깥 사돈이 지금 다 말해줬는데 날 바보로 보는 거야? 니들 지금 해외여행 간다고 공항이라며? 윤 씨의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저희 아빠가요? 아니, 아빠랑 통화하셨어요, 어머니? 언제요? 그래, 어이가 없다. 아니 나더러는 돈 아끼겠다고 새 식구 붙어먹고 살면서 생활비 50만 원만 내고 니들 처먹고 싶은 거 몰래 사 먹고 그러면서 온갖 불평은 다 하더니 내 집에 살면서 돈 아껴가지고 그렇게 해외여행까지 다닐 여유가 있으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오해예요. 이건 엄마가 전부터 약속이 된 거라. 너 그놈의 핑계 좀 그만 대라.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얼마나 황당하던지. 별일 아니면 왜 그렇게 도둑도 아니고 새벽같이 싹 숨기고 몰래들 나갔어? 나 혼자 집에서 눈 뜨고 얼마나 웃겼는지 아냐? 아니요. 어머니 근데 저 기분이 좀 나쁘네요. 여행 갈 수도 있지. 이런 걸 어머니한테 일일이 다 허락받아야 하나요? 저희 친정엄마랑 가는 건데요. 이렇게 자꾸 지적하고 잔소리 하시니까 말 안 한 거예요. 너 되게 몰상식한 애구나. 이젠 거짓말한 것도 내 탓으로 돌려? 뭐? 친정 외할머니가 아파. 얘, 너는 나이 많으신 네 할머니 두고 그런 거짓말 하고 싶니? 네 엄마도 그렇다. 자기 친정엄마 갖고 딸이 그렇게까지 거짓말하는데 그걸 덥석 물어서 사돈 속이고 해외 가고 싶대.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는 모르세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건 모르신다고요. 아니, 저희끼리 여행 가는 게 그렇게 배 아프세요? 어머니랑은 애초에 시간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시간은 무슨? 돈 50만 원 내고 물 펑펑 쓰고 전기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는 가족이고 니들 좋은 거 할 때는 거짓말하고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드냐?
왜 나만 우스운 사람을 만들어?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어른을 갖고 장난을 쳐도 유분수지? 윤 씨의 말이 끝날 때쯤 갑자기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아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왜 이 사람이랑 싸우는 거야? 말을 안 하고 가서 미안해요. 엄마, 이 사람 속상해서 울잖아. 그만해요. 그러나 윤 씨는 아들의 태도에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 녀석아, 너는 네 마누라가 욕먹을 짓해서 혼나는 건데 그거 찔찔 짠다고 그거 편들어주고 있어? 엄마, 미안해. 엄마 마음 이해해. 다녀와서 엄마랑도 갈 테니까 이번만 좀 봐주라. 그렇게 말하고는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윤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떠난 것도 모자라 그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행동하다니 윤 씨의 가슴 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엉켰습니다. 윤 씨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오는 성격이었지만 그러다가도 한번 욱하면 참지 않고 대쪽같이 일을 저지르는 편이었습니다. 윤 씨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곧장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 옷장과 서랍을 열었습니다. 속옷, 옷가지, 화장품 등 며느리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박스 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방으로 들어가니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책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장난감과 옷가지를 정리하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손주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결국 부모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아들의 옷장을 살펴보니 몇 벌의 옷가지들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업무와 관련된 서류 몇 장과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삿짐을 마저 싸는 데는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윤 씨는 트럭을 부르기 위해 가까운 이삿짐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당일 가능한 트럭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예약했습니다. 짐이 많지는 않으니 1톤 트럭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가능한 빨리 와주세요. 잠시 후 트럭이 도착하자 윤 씨는 짐을 하나씩 실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가방, 상자 몇 개, 장난감 상자 그리고 몇 개의 비닐봉지까지. 이 모든 짐은 그녀의 손으로 트럭에 실렸습니다. 윤 씨는 땀을 훔치며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방들을 보니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짐을 모두 트럭에 싣고 난 다음 윤 씨는 박가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가사돈은 아무래도 전날 통화했던 내용으로 자기 딸에게 한 소리를 들었던지 약간 위축되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돈,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또 전화를 주셨어요? 윤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자주 전화드리게 되네요. 사돈 다름이 아니라 애들 짐을 좀 붙이려고요. 애들이 이제 처가로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박가사돈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얘기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우리 집이 아들네 장가 보내고 이사와서 지금 얼마나 좁은지 사돈도 아시잖아요. 우리 둘이 살기도 빠듯한데 거기 들어온다고요? 아니, 사돈네 집이 딱 좋다고 들었는데. 윤 씨는 짐짓 냉정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집이 너무 불편해서 처가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이삿짐차 불렀으니까 다 실어 갈 거예요. 사돈께서 받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전에 택배 보내주시고 할 때 주소가 남아있어서 그리로 보냈어요. 전화번호도 사돈 것으로 남겨놨으니까 기다렸다가 받으시면 될 거고요. 박가사돈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애들이 그런 얘기를 왜 저한테는 안 했을까요? 사돈,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애들 엄마도 나갈 때까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애들이 이렇게 말했으니 어쩔 수 없지요. 사돈께서 양해해 주세요. 그렇게 전화가 끝난 후 윤 씨는 현관문으로 걸어가 조용히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그동안 집안에서 느꼈던 억울함과 답답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시원하게 뚫린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오랜만에 집안의 조용함을 만끽하며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뛰어다니며 내는 소음도, 며느리의 은근한 눈칫밥이 느껴지는 분위기도 깨끗이 씻겨나간 집안은 아주 고요하고도 평화로웠습니다. 똑같이 아무도 없는 집이라지만 적어도 크리스마스 아침에 맞았던 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건 윤 씨가 직접 선택한 조용한 풍경이니까요. 이후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온 날은 눈이 부슬부슬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윤 씨는 문을 열고 서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손으로 손수건을 움켜쥔 채 다른 손으로 손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잠깐 쉴 생각으로 여행을 다녀온 건데 어머니께서 많이 서운하셨나 봐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며느리는 윤 씨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한숨을 쉬며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겪은 갈등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던 나날들,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이 보여줬던 배신 같은 행동들. 윤 씨는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무슨 말을 하러 온 건데? 며느리는 눈물을 훔치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제발 저희를 다시 받아주세요. 친정집은 너무 좁아서 애도 제대로 못 살아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지만 윤 씨는 더 이상 그 목소리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 내 눈치 보지 말고 네 친정에서 편히 배달도 시켜먹고 놀러 다니고 하면서 잘 살아? 뭐하러 서로 불편하게 살아? 그런 것 때문에 여기 드나들고 하지 마라. 나는 이제 쉬어야 되니까 가봐. 윤 씨는 곧장 문을 닫아버렸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뒤로 윤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집이 지나치게 조용하다고 느껴져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고요 속에서 점점 편안함을 찾았습니다. 윤 씨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 오랜만에 거실에 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동안 손주가 보는 만화 채널만 틀어두던 텔레비전에서 이제는 윤 씨가 보고 싶어 하던 드라마, 트로트 프로그램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한동안 먹고 싶었던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내가 있을 땐 안 먹고 꼭 내가 잘 때 지들끼리 몰래 시켜 먹고 개눈 감추듯 치워버리던 그 배달 음식들. 아침에 눈 뜨면 늘 서운한 마음으로 그 흔적들을 바라봤는데 이젠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습니다. 전에 누가 알려준 대로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해 보았습니다. 이후 음식이 도착하자 윤 씨는 탕수육을 바삭하게 먹는 방법을 찾아서 소스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바삭한 탕수육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오래된 억눌림에서 벗어나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뭐 이런 거 못 먹는 줄 아나? 지들끼리만 먹고 하여간 못된 것들.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좋냐? 그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윤 씨는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선 도저히 못 살겠네요. 아들의 말에 윤 씨는 무슨 일이냐는 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계속해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방도 너무 좁고 장모님은 계속 잔소리하시고 그냥 나만이라도 다시 들어가면 안 될까? 한 사람이라도 제발 이 좁은 집구석에서 나가라고 성하셔서 나라도 가겠다고 했거든. 오늘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대판 싸우시고 나도 이 사람이랑 싸우고 난장판이에요. 윤 씨는 순간 울컥했지만 곧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널 받아준다고 그런 약속을 네 멋대로 해? 알아서 해. 그 말에 아들은 당황한 듯 말문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한숨을 쉬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나 지금 혼자 사는 거 완전 맞들렸어? 동네 아줌마들 불러서 놀지언정. 너는 여기 얼씬도 하지 마. 꿈도 꾸지 말고. 곧 미국 간다며? 윤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내팽겨치고 장모님 모시고 여행 갈 땐 언제고? 꼴 좋다. 왜 이상한 데서 뺨 맞고 여기 와서 해결하려 드냐? 이제 네가 선택한 결과는 네가 책임져. 장인 장모랑 살면서 눈치를 보던 뭘 하던 알아서 살 길 찾아라. 그 말과 함께 윤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윤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했던 시간이 떠올랐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윤 씨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을 불러 집에서 국수를 삶아 함께 나눠 먹고 믹스커피를 타 마시며 웃고 떠드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들 며느리며 딸 사위한테 비슷한 감정들이 있어서 그런지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한나절이 금방 훌쩍 가버렸습니다. 이제야 내 집이 나만의 공간이 됐구나. 윤 씨는 조용하고도 평화로운 시간을 누리며 오래된 억눌림에서 벗어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